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인물난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유권자단체 모임과 동맹을 맺고 김영기 경북대 교수를 대구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대구시장을 바꾸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지만 정책과 공약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며 대구시장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구 지역 유권자 단체 모임과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의 대표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를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로 영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 경쟁, 개방, 다양성으로 진화하도록 이 동맹을 통하여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양측의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유승민 대표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던 김영기 교수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부산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대구 경북 지역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유 대표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진정하게 대구의 경북 시도민의 이익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하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저 스스로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을 간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과 세대열은 동맹 형태로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정책이나 공약도 채택하지 않아 선거 때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최종 정리됐습니다. 한국당 권기일 백이철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공천을 받기로 하고 오늘 중앙당 당사에서 경선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다음 달 1일과 2일 조사기관 2곳에 의뢰해 동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탈락할 경우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일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구청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이후 두 차례 공천 결정 번복, 후보 경선 불참 등으로 빚어진 막장 공천 논란은 18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한국당 구미시장 김봉재, 김석호 예비후보는 컷오프 여론조사가 사전 합의된 방식과 다르게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경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천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정재식 하기태 예비후보도 책임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 여론조사를 일부 당원에게만 시도했다며 공천 결정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곳곳에서 공천 탈락 후보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은 죽었다며 경북도당에 상복을 입고 관을 들이는 등 공천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북 동해안에서도 포항 영일만항의 남북 경제 협력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유연탄을 실은 화물선이 포항 신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루어진 나진포항 간 화물선 시범 운송 장면인데 정부는 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 운송 사업지로 포항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컨테이너 항구가 포항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포항은 러시아와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과 유연탄 등 천연자원의 소비처이기도 합니다. 즉 남북 경협이 추진돼 포항 영일만항에서 북한 나진항, 러시아 자루비도 항으로 있는 항로가 개설된다면 포항이 북한 러시아 무역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그 백산수나 농산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극동 러시아의 자원도 나진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 삼성의 중심 도시인 훈춘에서 북한 나진까지는 93km밖에 되지 않아 2015년 훈춘에 들어선 포스코 현대 물류단지를 통하면 중국 동북 삼성에서 나오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포항이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같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더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냉동 냉장 창고를 활용해 사과와 복숭아 등 지역 신선식품을 수출하고
명태와 오징어 등 중국과 러시아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방 항로가 개설되면은 영일만한 물동량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물동량 증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진에서 포항 영일만 항을 잇는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하면 중국 관광객의 포항 경주 유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는 분명 포항 영일만 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 항이 부산과 울산 등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사드 기지 안으로 공사 차량이 큰 마찰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공사 차량 22대와 노동자 20여 명을 사드 기지로 들여보내 장병 숙소와 식당 등의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 8명은 사드 기지 앞 진밭교에서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았지만 경찰이 40여 분 만에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단체들은 사드 발사대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마을회관 앞과 청와대에서 동시에 항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손가방을 훔친 30대 절도범이 절도범 사진을 갖고 다니던 경찰에 발견돼 붙잡혔습니다. 36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56살 B씨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났는데 평소 A씨 사진을 가지고 다니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이 지난 16일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를 알아보고 검거했습니다. 이 경찰은 A씨 인상착의와 옷차림이 범행 당시와 달라진 게 없어 알아볼 수 있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